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두 분도 뵙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살펴봐야 될 주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쨌든 10월 들어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여러 가지 오를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선을 좀 길게 멀리 보고 대선 끝나고 그리고 더 멀리 봐서 내년 그 이후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도 미리 한번 방향 탐색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방향과 함께 또 더 길게 내년까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뉴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주식시장이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10월 초에 잠깐 들어오다가 또다시 좀 멈추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좋아요. 무슨 K 방역에 성공을 하는 바람에 야외 활동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본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20%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선진국 중에서 본다면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면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는 높다. 하지만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자국의 펀드 환매라는 이런 게 없을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외국인들도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지금 2차 팬데믹은 이미 확인됐고 이제 봉쇄 제한 조치까지도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을 본다라면 강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세가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중요 이슈가 있을 때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그 이슈가 없을 때는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 3월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그때는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왔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을 수급을 본다라면 외국인도 중요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것은 기관인데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어떻게 진정되는지 여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타임 최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기관 쪽에서 기관이 최근에 딱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고 있으니까 더 답답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해외 IB 쪽에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제 지금 해외 IB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을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급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이제 분석 보고서를 한번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제 실제 이제 회복이 정상화될 경우의 단서가 지금 붙긴 하지만 정상화된다고 봤을 때 보통은 대만을 한국보다 항상 좋게 봤었는데요. 지금 최근은 이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만보다 한국 증시를 훨씬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포지션 자체도 이제 대만은 숏을 하고 한국은 롱을 하라고 지금 포지션도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특히 화웨이 같은 문제도 이제 그 대만이 그동안 이제 큰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대만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오히려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이제 그 IT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 랜드 가격도 지금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또한 비메모리 쪽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제 실제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어닝 사이클이 이제 실제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도래했을 때 실제 아시아 국가 중에 지금 한국이 가장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 지금 16년 지금 어닝 사이클의 회복기와 지금 실제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지금 해외 IB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제 최근 2년간의 좀 침체기를 벗어나서 아시아 국가 중에 이제 가장 강한 어닝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제 대만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그 한국의 PB 기준은 한 1배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대만보다 지금 한국이 실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ROE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듀폼 분석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게 계속 악화가 되다가 이제 최근 이제
15년 이제 간격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이제 2021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좀 이게 정상화될 가능성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이제 수익성을 상당히 훼손했었던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매출이 정상화되면 지금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발생을 하면서 네. 지금 ROE가 이제 내년부터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 이제 섹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실제 이제 IT를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고 IT 섹터를 중심으로 자동차, 소비재 산업재 쪽으로 이제 좀 확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해외 IB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쪽에서 우리 시장을 평가하는 시각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유창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다면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전까지는 뭐 딱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대선 끝나고 나서는 저는 뭐 시장 흐름 자체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대선 이벤트가 있으면 시장에서는 기대감들, 뭐 누가 되든 어떤 테마가 형성될 것이고 그런 정책 기대감으로 시장을 좀 붐업하는 게 있는데 이번 대선은 완전 트럼프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망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붐업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대선 이후에는 시장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측면이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도 2,400포인트 이상에서의 어떤 더 갈 수 있을까라는 투자 약간 부담감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뭐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계속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뭐 투자자들의 약간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게 부담감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을 해놓고 올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한 2주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2주 조금 남은 건데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네.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올라갔을 때의 어떤 뭐 허니문 기간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무리하게 제가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네. 무리하게 주식을 사는 구간이 아니라 반등 시에는 좀 현금화를 좀 확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관망을 10월 말까지는 관망 심리를 좀 더 유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어쨌든 조금씩 올라갈 때 현금화하고 대선 끝나고 나서 뭔가 보이는 걸 잡자라는 그런 식의 전략이시고 정호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증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데 그럼 우리도 미리 좀 대응을 해놔야 되잖아요. 네. 실제 지금 이제 현금 확보는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네. 보이고요. 실제 또한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신용등급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만 이제 2011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7월부터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S&P에서 강등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실제 근데 오히려 증시는 좋았고요. 이제 실제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당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실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한국 증시는 오히려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시차를 두고 그 다음 날부터 폭락을 했었고요. 실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피치에서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피치에서 좀 안 좋다, 강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미국 지금 나오고 신용등급을. 미국 네.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좀 시장에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하거나 이제 크게 조정을 받으면 이제 매수 기회로 좀 삼으면 좋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미국 IT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확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오히려 한국은 오히려 지금 고평가 논란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IT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 IT 테크에 대한 대안은 한국 IT가 될 수 있겠고요. 실제 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한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이제 중국 시장도 지금 위안화 절상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는 걸 보여주고 있을 때 지금 중국 쪽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조금 일부 편입하는 전략도 좀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 이렇게 오늘 또 좀 긴 시각으로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대선 이후에 어떤 전략을 펼지 대선 이후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뭐 내년이라고 봐야 되니까
좀 긴 시각으로 한번 오늘 시작 전략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뭐 긍정적입니다. 뭐 우리가 코로나 방역도 잘했고 경제나 기업 활동들도 일단 실적들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한번 로드맵을 짜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다음에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될지 두 분에게 더 지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